안녕하세요. 담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영자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자와 기업가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경영자는 영어로 매니저라고 부릅니다. 조직의 일원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와 책무를 감독하는 사람을 경영자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기업가는 앙트러프러너라고 해서 비전, 열망, 창의성을 가지고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이윤을 추구하는 혁신가를 기업가라고 합니다. 이 둘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막 딱히 구분을 해서 사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개념을 살펴보면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밑에 표를 보시면 전통적 경영자와 기업가, 이들은 동기부여에서 보면 전통적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승진이나 어떤 보상에 따라서 동기를 부여를 받지만 기업가 같은 경우에는 창업가이기 때문에 독립심이나 아니면 창의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기를 부여를 받게 되고요. 활동 부분을 보면 경영자나 기업가나 직접 참여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위임과 감독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 지향성 같은 경우에도 경영자는 단기적인 목표에 치중하는 반면에 기업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에 대한 태도나 실패 같은 부분도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기업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투자에 대한 어떤 성취감과 자기만족 그리고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어떤 정신적인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도 있고요. 하지만 경영자 정신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이 경영자와 기업가에 대한 용어에 대한 차이점, 이 점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영자 지배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소유라고 하는 이 부분은 소유 경영자를 의미합니다. 소유 경영자는 자본과 경영이 일치한 형태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자기 자본으로 회사를 설립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회사에 대한 경영권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내 돈 내고 회사를 설립을 했으니 그 회사는 내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은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소유 경영자입니다. 근데 이 소유 경영자 형태가 점점 바뀌게 되는데요. 기업 규모가 대형화되고 주식회사가 출현해서 수많은 자본 출자자가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 분산이 일어나요. 그로 인해서 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촉진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단계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1단계부터 이런 식으로 4단계까지 가면서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죠. 기업 규모가 확대가 되면 자본 조달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본 조달을 필요로 하게 되면 이제 주식을 분산하게 되죠. 주식 분산이 이루어지면 주주의 수가 증가하게 돼요. 주주의 수가 증가하게 되니까 이 투기 주주와 사업 주주로 구분이 되고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 투기 주주는 많아지게 돼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사업 주주는 줄어들게 되죠. 또한 이 대주주의 이 지주 비율도 낮아지게 돼요. 이러한 현상을 바로 이 경영자 지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경영자 지배로는 소유 경영자 형태에서 전문 경영자의 형태로 바뀌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뒤쪽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영자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영자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 지배 구조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소유 경영자, 고용 경영자, 전문 경영자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합니다. 소유 경영자는 실질적으로 기업을 완전히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장이죠. 그리고 고용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경영관리 기능의 일부를 위임받아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을 이제 고용 경영자라고 합니다. 전문 경영자는 경영 실권을 갖고 있는 지배적인 경영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경영 실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회사 전반의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전문 경영자 형태가 보면 외국에 많이 있죠.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에 보면 외부의 어떤 인력을 경영자로 앉혀서 이제 기업을 맡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문 경영자 형태로 운영하는 회사가 많아지고 있죠. 경영자를 구분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수직적 구조가 있고, 두 번째가 수평적 구조인데, 수직적 구조는 직위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뭐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이런 식으로 수직적인 구조로 이루어지는 경영자를 구분하는 방법이고, 수평적은 직책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생산 담당, 인사 담당, 판매 담당 이런 식으로 담당을 줘서 직책을 줘서 경영자를 구분하는 거죠. 자, 경영자의 유형 두 번째는 계층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최고 경영자, 중간 경영자, 일선 경영자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해서 분류를 하는데요.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전반적인 경영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회장이나 뭐 사장, 대표이사 이런 중역들이 바로 이 최고 경영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간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최고 경영층에서 결정한 방침과 계획을 일선 경영층에 전달하고 지휘하며 중간에서 상하 경영층의 요구사항을 조율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 중간 경영자라고 합니다. 팀장이나 부장, 차장급의 어떤 직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중간 경영자예요. 일선 경영자는 실무 담당자의 과업을 감독하고 조언하고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일선 경영자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감독자, 뭐 반장, 그리고 과장 직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일선 경영자입니다. 밑에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형식으로 해서 계층별로 나눠 놓는 거죠. 이 계층별로 보면 이 의사결정이 다른데, 최고 경영자층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고, 중간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관리적 의사결정을 합니다. 일선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고 경영층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장기 목표 설정, 뭐 어떤 자원 배분 이런 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중간 경영층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런 관리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일선 경영자층에서는 업무에 대한 효율성 이런 거를 이제 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층별로 하는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경영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츠버그라는 분이 등장하는데요. 이분이 경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의 다양한 활동을 10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제 연구를 한 거죠.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정보 전달, 그리고 대인관계 역할, 그리고 의사결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각각에 따라서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본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한다. 감시, 분배, 대변인 역할, 정보 전달에서는, 그리고 주요 인사관리, 리더, 연락
이걸 이제 대인관계에서 이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가, 문제해결사, 자원할당, 협상자 역할,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경영자의 자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영자의 자질, 크게 세 가지의 자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 개념적 자질인데요. 상황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조직 전체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부분적 변화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장기적이고 모든 분야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이 개념적 자질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인간관계 자질인데요. 인간관계 자질은 대인관계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성원들과 원만한 관계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성원들 간에 조정이나 협조를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이제 전문적인 자질인데, 이것은 이제 현장 실무 능력까지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적 자질, 기술적 자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맡고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의 자질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경영 계층별로도 보면 이 경영자의 자질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최고 경영층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적 자질의 비중이 좀 더 높아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관리층 같은 경우에는 인간적 자질의 비중이 좀 더 높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위 관리층 같은 경우에는 일을 직접 수행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이 전문적 자질이 비중이 좀 더 높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